옛날 한옛날에 경기도 안양시 어느 마을에 유달리 튼튼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름은 김민규. 몸무게 4.6kg의 초우량아로 태어난 민규는 남들보다 큰 체구를 가졌어요. 일생 동안 단 한순간도 또래보다 작았던 적이 없었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왕방울만한 눈과 짙은 이목구비로 미모를 뽐내던 민규는 아역 오디션을 보러 오라는 제의를 받은 적이 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연예인이 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보러 가지 않았어요. 민규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것은 오직 축구뿐이었죠. 초등학생이 된 민규는 8시 30분 등교인데 매일 아침 7시 30분에 등교해서 축구를 하곤 했어요. 졸업사진 찍는 날조차도 늘 하던 대로 축구를 하고 땀을 잔뜩 흘린 상태였답니다.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고 싶어서 졸업사진 찍는 날을 안 가르쳐주신 담임선생님 덕분에 민규는 땀에 홀딱 젖은 흰티를 입고 졸업사진을 찍게 되었어요. 하필 그때 머리를 엄청 짧게 잘라버린 지 일주일도 안 된 상태여서 민규의 쥐파먹은 앞머리는 영원히 사진으로 남게 되었답니다. 불임중학교에 입학한 민규는 여전히 축구밖에 몰랐어요. 공부에는 특출난 재능이 없어 수학 20점에 큰 충격을 받아 울기도 했죠. 어찌나 분했던지 다음 시험에 빡세게 공부해서 결국 70점을 받아냈어요. 풋살 대회에 나가 챔피언을 따내는 스포츠 광이었던 민규는 점심시간에는 맨날 밥 먹고 나서 운동장에 뛰어나가 축구나 족구만 했어요. 학교에서는 체육복만 입고 다니는 그저 평범하고 키 크고 까만 애였답니다. 잘생긴 외모 덕에 인기는 많았는데 그을린 피부로 365일 까매서 별명이 아랍 왕자였죠. 학교 폭력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아이였어요. 모르는 애한테도 항상 밥 걱정을 해주고 더워 보이는 애한테는 음료수를 챙겨주는 친화력 100%의 민규는 전교생들과 다 친하게 지내는 성격이었어요. 모르는 사이여도 어쩌다 우연히 복도나 운동장에서 말을 트면 바로 절친이 될 만큼 서글서글하고 착했답니다. 페이스북에는 배고프다, 추억, 밥 이런 글밖에 안 써놓는 단순 캐릭터의 끝판왕이었던 민규는 시내에 가면 항상 뭘 먹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었어요. 오죽하면 고등학교 입학식 날조차 떡볶이를 먹다가 지각한 못 말리는 아이였죠. 중2가 된 민규는 집안에서 엄마의 속을 터지게 하는 까불이로 성장했어요. 너무 까불어서 민규의 어머니께서는 우리 아들이 뭐라도 좋으니 한 가지 취미를 가져서 나를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다 라고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실 정도였죠. 기도가 통했던 걸까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민규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사건이 생기게 되었어요. 바로 민규가 플레디스 명함을 받아온 것이에요. 하교하기 위해 학교 정문을 나선 민규는 학교 근처에 있던 관계자의 손에 붙잡히게 되었어요. 그렇게 길거리 캐스팅을 받았죠. 그러나 민규는 플레디스가 무슨 회사인지도 몰랐어요. 얼굴만 비추어도 되니 편한 마음으로 오라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민규는 방과 후 수업이 듣기 싫다는 이유로 아무 계획도 없이 청바지와 쪼리 차림새로 오디션에 참석했어요. 하지만 춤도 노래도 해본 적이 없던 민규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난감했어요. 오디션 관계자는 갑자기 민규에게 노래를 불러보라고 했고 민규는 당황한 나머지 교회에서 했던 박수춤을 추며 애국가를 부르고 말았어요. 오디션을 마치고 친구들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친구들은 안 될 것 같다, 대체 한 게 뭐냐 라며 구박하기 시작했어요. 민규도 역시 안 되겠지 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민규는 플레디스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게 되었어요. 민규는 붙어놓고도 자기가 왜 붙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얼떨결에 2011년 10월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에 입사하게 되었답니다. 입사 이후 자신이 합격하게 된 이유가 너무 궁금했던 민규는 어느 날 한성수 대표에게 직접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대표님은 우리 회사에도 이제 잘생긴 연습생이 들어올 때가 됐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죠. 그래요, 민규가 합격한 이유는 얼굴 때문이었어요. 비주얼로 뽑힌 멤버답게 세븐틴 프로젝트의 주력 인물이었던 민규는 3년 8개월 동안 메로나 감옥에 갇혀 데뷔를 위한 힘든 트레이닝을 겪었답니다. 연습생 때 밤에 체력 훈련을 하는데 민규는 부모님이 엄격하셔서 매번 먼저 집에 가야 했어요. 멤버들은 부러워했지만 민규는 혼자만 집에 가야 하는 게 스트레스였죠. 민규의 성숙한 외모 때문에 처음 민규를 본 연습생 형들은 민규를 27살로 보고 우리랑 같이 연습해도 되는 나이인가 고민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민규에게 존댓말을 써야 하나 생각했는데 형이라고 불러서 놀랐죠. 이때 민규의 실제 나이는 15살이었어요. 하지만 민규에게 이런 일은 흔했어요. 카페에서 주문을 받아주는 분에게 누나라고 했더니 제가 누나예요? 하며 화들짝 놀란 일도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미 키가 180cm를 넘었던 민규는 연습생들 중에서도 키가 유달리 컸어요. 멤버들이 민규를 보고 틈만 나면 진짜 크다 라고 감탄하곤 했죠. 한성수 대표도 민규에게 너 여기서
여기서 더 크면 세븐틴 못한다 라는 장난을 칠 정도였답니다. 비주얼로 들어온 민규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노래를 부르는 일이었어요. 보컬 트레이너 선생님에게 많이 혼나면서 노래에 대한 자신감이 점점 떨어졌죠. 월말 평가회에서는 박한 평가를 받으며 노래하는 것 자체가 민규에겐 공포가 되었어요. 그래서 힙합팀에 소속되어 랩메이킹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지만 우지한테 제일 많이 혼나는 등 이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힙합팀 곡 트라우마의 랩메이킹을 스스로 만들어가야 했는데 마감 기한까지 끝내 완성하지 못해서 민규는 어쩔 수 없이 랩 파트가 아닌 노래 파트를 맡게 되기도 했죠. 곡을 들은 팬들은 트라우마가 각자의 아픈 이야기를 담은 가사인데 민규에게는 노래하는 것 자체가 이겨내야 할 트라우마가 아니었나 하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어요. 보컬에 대해 얼마나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었을지 생각하게 만들었죠. 지금은 보컬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떨쳐낸 민규, 잔잔한 노래에 어울리는 미성으로 캐럿들을 놀래키고 있답니다. 손재주가 좋아 세븐틴 숙소의 만능 살림꾼을 맡고 있는 민구. 12명의 동료를 먹여 살리기 위해 대량 조리에 특히 능한 편이에요. 라면 20개를 한 번에 잘 끓이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방송에서 비빔국수 20인분을 만들거나 스텝 80명분의 저녁 식사를 조리하기도 했죠. 알뜰살뜰한 생존 능력으로 무인도에 떨어져도 멤버들이 민규만 있으면 돼, 민규가 집도 지어주고 밥도 해주고 다 해줄 거야 라며 호언장담할 정도랍니다. 민규는 고기 굽기, 전등 갈아주기, 조립식 컴퓨터 조립해주기 등 못하는 것이 없었어요. 내 거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뭘 하고 있으면 대신 해주고 싶어하고 칭찬받으면 신나서 더 해주고 싶어했죠. 손재주도 좋아서 세븐틴 프로젝트 때 스티커 제작이나 캐럿랜드의 봉봉이 13명 캐릭터도 민규가 직접 디자인해 만들기도 했어요. 이런 살림꾼 민규에게 한 가지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데 바로 민규가 230억의 자산가라는 소문이었어요. 재산 23억에 편의점 4개를 운영하는 돈 많은 젊은 사장님 같다는 정한의 말을 시작으로 입소문을 탄 이 이야기는 민규 어머니의 기왕 이렇게 된 거 23억보단 230억이 낫다 라는 정정 요청으로 230억의 자산가로 불어나게 되었어요. 팬들 사이에서는 사실 2300억인데 230억으로 줄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진짜 그 정도는 있었을 것 같은 이 기분 뭘까요? 김민규, 그 얼굴로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 김얼웨얼이라는 말을 만들어낼 정도로 매사에 열정을 불태우는 우리 민규는 캐럿과 그리고 세븐틴 멤버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보고 싶은 아이돌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